2기 라방 10강 2부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건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사건이잖아요. 그죠? 포항지원 사건인데, 물건이 보면은 아파트죠? 공동주택이잖아,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 상태에서, 이게 보니까, 상당히 많이 유찰됐죠. 근본에 이제 11월 7일이면은, 언제입니까? 오늘이 11월 2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이다. 그죠? 1억 4,900짜리가 5,100여만 원까지 금액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해가지고, 여기 또 보면요, 잠깐만요. 이게 정보지가, 좀 이상하네요. 봐가지고. 네, 됐습니다. 네, 고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전세권을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느냐. 이것만 딱 보면 돼요. 전세권을 건드렸느냐, 안 건드렸느냐. 그럼 이게 보자, 이겁니다. 이분이, 전세권 이분이에요. 1억 4,500이니까 1억 4,500만 원 전세권 설정한 거 아닙니까? 이분이 임의금이 신청했어요. 1억 4,500이잖아요. 그죠? 금액 똑같죠? 그죠? 자, 그런데 전세권 좋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임의금이 신청했다 이거죠. 공동주택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정리하면 된다 이거죠. 이게 정리면 내가 머릿속에 내가 제대로 정리하면 이게 말 그대로 돈이 되는데 이것조차도 어렵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많죠. 맞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지. 모르시면요, 이 영상을 몇 번에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두 번째 보니까 전세권자가 선순위로 설정된다. 선순위. 선순위 맞죠? 최선순위잖아요. 세 번째로 전세권에 얘가 뭐다? 임의경매 신청, 임의경매. 그죠? 임의경매 맞잖아요. 그죠? 1, 2, 3 다 조건 갖췄어요. 그러면 요게, 이건 소멸기준, 이건 맞아요. 이건. 이때는 이게 전세권 요게 하나의 소멸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참 이게 이율 배반적인 것이 소멸기준 권리가 2016년 12월 2일이잖아요. 어쨌든 2016년 12월 2일을 기준해가지고 그 이전에 권리는 매수인, 낙찰자가 인수하고 그 이후에 권리는 낙찰자한테 잭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가 말소 기준 권리인데 지가 전입신고했는데 언제 전입신고했습니까? 2016년 12월 6일 날이. 결국 뭐다 이게. 12월 2일 날이 이 소멸 기준 권리 맞아요. 이건 2008마. 저는 이거 이야기할 때만 할 때마다 흥분해요. 이게 잘못됐다. 제가 볼 때 잘못됐어요. 212 결정. 이 원심 결정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좋다. 이게 말소 기준 권리라 이거지. 이때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12월 6일 날 해가지고 이 전입신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입신고 했다 이거죠. 그러면은 또 이게 나아가서 본인이 임의경매 신청했다는 건 뭡니까? 전세권 건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100% 이건 2008만 212결정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2008만 212결정은 전세권 이 12월 2일 날 전세권 설정했는데 같은 날짜 전입신고했어요.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같은 날짜가 아니고 4일 후에 전입신고했단 말이지. 예.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2008만 212결정하고 똑 떨어지는 그런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버젓이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러네. 물론 경매정보 이거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죠? 예. 그 대항할 수 있다고 그러는 게 1억 4,500이잖아요. 그죠? 자, 임차인의 전세권자의 전세 금액이 1억 4,500이더라.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니까 1억 4,500만 원이더라. 근데 1차 감정 가격이 1억 4,900만 원이더라. 요즘같이 시절이 요상하던 게 가격 시점이 2012년도 12월 달 같으면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도 뭐 가격이 뭐 지금처럼 똥값이 되는 그런 시절은 아니었잖아요. 그죠? 작년 12월 달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 그 전 정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4,900 대비해가지고 1억 4,500만 원을 내가지고 낙찰자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 같은 경우 말이죠. 자, 보십시오. 근본에 5,110만 7천 원 나와 있죠. 그죠? 이거 만약에 한 6천만 원에 내가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지. 대법원, 근데요, 대법원
우리는 이건요, 우리 경매인들은요, 나름대로 이게 분노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경매인들은 완전히 뭐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보다도 못하잖아요. 그죠? 각자 뭐 지잘났다고 떠들고 앉아있으니까 말이죠. 예, 이게 잘못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엄밀히 따지면 대법원 2008마 212결정하고 똑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거 물건 6천만 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1억 4천5백만 원, 예를 들어자면 이게 전세권 이분이 6천만 원 다 배당 받아간다 치자 이거예요. 그죠? 예. 그럼 봐가지고 나머지 8,500만 원 있잖아요. 그죠? 8,500만 원 이게 인수해야 되는 인수 안 해도 돼, 이거. 이게 2008만 212결정이 이하면은, 자, 그럼 여러분도 보시라니까. 8,500만 원 이게 금액이 작은 돈입니까? 큰 돈입니까? 엄청 큰 돈이에요. 이런 거 1년에 하나만 해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니까. 6천만 원에 낙찰 받아가 말이지. 마이도 말고 1억 4,500 전세금 너무 세니까 한 1억 2천만 원을 전세 내버려. 그럼 내가 6천만 원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월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수익이. 제가 그 전제 국민연금 받는데 월 한 100만 원 안 돼요. 그것도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매달 25일 날 새벽 2시 13분에 딱 정확하게 입금됩니다. 입금되는데. 근데 월 500 해가지고 연 한 6천만 원 수익 된다면, 1년에 한 건만 하자, 이게. 그러면요, 특히 남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이 드셔가지고 은퇴하신 분들 말이지, 집에서 만 원인데 뭐라 꽁창꽁창 거리면, 해가지고 6천만 원짜리 한 번에 던져버리면요. 아마 집에 계신 분들은, 아무 소리도 못할 거지. 왜? 우리 잘난 서방님 말이지, 그냥, 돈 벌어다 주는단 말이지. 삼시세끼가 아니라 막 4끼, 5끼, 6끼를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가, 일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못됐어. 이게 대법원 판결이나 결정도 잘못된 폐기 처분되는 게 있어요. 예. 법정 이상권 같은 게 대법원 98단입니다. 43601호 판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대법원 판결에 보면 법정 이상권 관련된 내용을 몇 개, 3개인가 4개 판례를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98만 43601호, 다 43601호 판결에 의하면 전원 합의체 판결이랍니다. 해서 그 전에 기존의 법정 이상권과 관련된 그런 기존의 판례를 몇 개를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럼 좋다 이거죠. 이거 지워버렸습니다만 이게 212개였다 없어. 이렇게 폐기 처분해버려. 그럼 제가 완전히 제가 꼬리를 내리고 예,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이거 폐기 처분했으니까 제가 무슨 뭐 잘났다고 말하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버젓이 지금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물건 말이지 6천만 원에 먹어버린다면 이거 6천만 원 낙찰 받아가 1억 2천만 원 전세 놓게 되면 내가 얼마 먹습니까? 6천만 원 내가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명도할 적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근데 우리는 아까도 일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도의 어려움은 뭐다 이게 내 돈 번 그 기쁨으로 대체해버려져 그럼 되잖아요. 봐가지고 까짓게 내 돈 벌었으니까 당신 내 이사병 돈 1,000만 원 줄게 나갈래 말래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이게 참 이게 이런 물건 같은 거다 그러면 저는 이건 전국구로 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집행법원에서는 이게 2008만 212결정은 완전히 그냥 찬밥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참 그전에 제가 방송할 적에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봐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유형의 물건 2008년 212결정과 관련된 유형의 물건 해가지고 이런 거 한번 건드려가지고 대법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또 책을 내보니까 이상한 또 대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그 2기 라방에 이제 초창기이다 보니까 초기잖아요. 그죠? 이러다 보니까 전세권 파트는 아니고 이제 권리분석 쉽게 하는 방법 하다 보니까 전세권이 나왔는데 우리 이 전세권 파트는요. 어떻게 보면 조금 심오한 것 같은데 심오하지도 않아요. 그냥 공부하면 돼요. 봐가지고. 이 편에서 제가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는데 일단 뭐냐면 이게 분명히 2008년 212 결정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말이죠. 원심 법원 2심입니다. 하고 대법원에서는 이상하게 211을 개무시해버리고 900결정을 씩 봐가지고 낙찰자한테 불리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니까요. 요건 제가 경매 사건 번호 하나 여러분들 메모를 해놓으시죠. 통영지원 사건입니다. 2019 타경인데요. 이거 자료 찾느라고 어려웠어요. 딱 메모해 놓았어요. 경상남도 거제시 장평동에 소재하는 덕산 안의 2차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이게 또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분이에요. 전세권이죠. 이분이 경매 신청했죠. 성모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전세권도 선순위죠. 선순위 전세권에 우리 조금 전에 아파트 봤죠. 또 이제 임의경매잖아요. 임의경매. 예. 딱 세가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전세권 설정 날짜 언제입니까? 2016년 6월 30일이지요? 전입 날짜 언제입니까? 2016년 6월 30일이지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법원 2008마 212 결정의 사건과 똑같다니까요. 그 2008마 212 결정도 보면은 같은 날짜에 전세권 설정하고 동일한 날짜에 전입신고 했다니까요. 이것도 보면 6월 30일 같은 날짜에 전입신고하고 전세권 설정했잖아요. 그러면 212 결정하고 또 나아가서 212 결정 같은 경우는 뭐냐? 전세권 건드렸잖아요.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잖아요. 오늘 자 과문제에서 이제 목이 좀 쎄해지네요.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전세권에 의한 임의경매잖아요. 그죠? 그럼 212, 대법원 2008년 212 결정해가지고 이 물건은 대구, 광역시, 동구, 검사동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 빌라입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지난 9강에서 이 사건을 얼핏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되면은요, 이 전세권자 이번에 전세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2천만 원이죠. 2억 2천만 원입니다. 좀 위로 올라갈게요, 이제. 본인, 이제 전세권자 이분이 자기 전세금 2억 2천만 원 받으려고 본인이 직접 경매 신청했어요. 임의경매 신청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인데, 2억 2천만 원인데, 야, 참 이게 1차 감정가 1억 7,800밖에 안 나와버리는, 이야, 이게 참, 그렇다, 그죠? 예.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1억 7,800에서 계속 내려가다가 조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아마 이분은 아마 제가 볼 적에는, 2008마 212 결정에 아마 신봉자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단독을 해서 3,000매각길날 1억 2천여만 원에 낙찰받았거든요. 근데 뭐 경매비용 좀 떼고 뭐 순수하게 배당 금액이 1억 2천이라 그러면요. 그럼 이분한테는 일단 얼마 1억 2천만 원 배당이 주어지거든요. 그럼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이분이 어떤 자기 선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세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모 씨는 이 법원에다가 인도명령 신청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어이, 이 사람 왜 인도명령이야? 인도명령이야. 당신이 1억 줘야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 가. 이게 또 이 양반이 열받아가 이제 적시항고하고 재항고까지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어이. 그래서 원심 결정하고요. 다음 대법원 결정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사건 번호 하나 메모하셨죠? 메모하셨고. 이 관련된 사건 해가지고요. 이게, 여기 원심 결정입니다. 여기 창원지방법원. 자, 좀 확대를 할게요. 창원지방법원에서요. 2020라 60 부동산 인도명령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뭐 편의상 A, B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1심 결정해 보니까 이 낙찰자 이분이 2020 타인 결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전세권자 아까 1억을 못 받은 전세권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인도명령 신청했어요. 신청하니까 여기서 이 항고인이 기각한다니까 A 이분이 보니까 낙찰자입니다. 낙찰자. 그 선순위 전세금이 2억 2천만 원인데 이걸 아마 1억 2,100만 원에 낙찰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명의 신청을 이렇게 하니까 어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떻게 이게 원심 결정이거든요. 요 1심 결정이 이제 2심 결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게 2심 결정에서 보니까 이 인도명령 신청에 대해서 1심에서는 기각 결정 내렸단 말이죠. 그죠? 근데 또 2심에서도 어떻게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러는 거예요. 이 A가 환장하는 거지, 팔짝팔짝 뛰는 거죠, 봐가지고, 그죠? 예. 항고했는데 항고를 기각한대요. 이게 또 열받아가지고, 자, 2021라 60, 2심 원심 결정입니다. 그럼 이 사건 관련한 대법원 결정을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대법원 2부 결정해가지고요. 요건 아마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더라도 아마 이게 뜰 겁니다. 근데 보시니까 이 사건 번호가 2020마 1267 해가지고요. 재항고인 해가지고요. 이게 낙찰자잖아요, 이분이. 이건 돈도 많이 들으셨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화율에서 담당 변호사가, 이분 저랑 이름 똑같네, 봐가지고. 이 세 분이 말이지, 변호사 딱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창원지방법원, 여기 우리 조금 전에 2020라 60 결정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재항고를 했잖아요. 이제 재항고를 어떻게 한다? 기각한다! 이거 좀 화면이 조금 안 보이네. 잠깐만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재항고를 어떻게 한다더라?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재항고를 기각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결국은 아까 대학력 선수님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인데 이 양반이 1억 2,100여만 원에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자면 이 전세권자가 1억 2천만 원을 배당받아 갖다 치자 이거죠. 경매비용 한 100만 원 정도 띄워버리고 그럼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더라? 이 낙찰자가 추가적으로 더 이 사람한테 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체적인 투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2천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물건의 1차 감정가가 얼마였습니까? 1억 7천 얼마가 돼버렸잖아요. 이 경매 한 건 해가지고 아마 또, 몇천만 원 아마 손해를 봤잖아요. 근데 이건 저는 이게,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게, 요건 뭐 대법원에서의 어떤 결정은요, 이게 아주 간단해요. 봐가지고. 대법원에서 결정 보니까 이게, 이게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게 대법원의 법률심의이다 보니까요.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심 결정이 이게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내놓습니다. 이게 원심 결정이 이게 타당하다 이거지. 타당하기 때문에 그냥 가라. 가라는 거보다 낙찰자 네가 1억을 물어줘라 이거지. 그래서 이게 제가 이 결정이 알기 전까지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지방에 아주 소도시에 조그마한 다세대 빌라, 전세권 나온 게 해가지고, 이런 거 딱 떨어지는 게 있으면 대법원까지 끝까지 올라가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런 결정이 턱 나와버리니까, 에이, 말아버리자.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말이죠. 다시, 이게 이 사건이거든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해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요. 그런 게 많아요, 많아. 그래서 이게 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게 한마디로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예 212결정은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원에서 그 아예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봐가지고. 이제 충주지방법원 사건인데 2016 타경에 4392 해가지고요. 충주시 목행동에 소재하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다세대 주택인데요. 이 보세요. 다세대 빌라잖아요. 그죠? 네. 빌라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 보죠. 빌라인데 이분이 보니까 1억 3,400짜리인데 7,5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오롯이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 금액이 9,500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9,500짜리 양반 7,500만 원 낙찰 받은 거야. 에? 낙찰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어이 전세권자 나가 해서 이게 맞다 그러면 안전자료 이 사람 말고도 2천만 원 버는 거예요. 왜? 내 돈 7,500만 배팅해가지고 물론 세금 같은 거 우리 좀 이제 논해라 합시다. 내 돈 7,500만 원 배팅해가지고 나중에 재전세 나왔을 때 9,500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9,500 플러스 알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전세금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최소한도 2천만 원 이상은 이제 벌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벌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오롯이 이 사람은 전입신고만 하였습니다. 예. 전입신고가 2013년 11월 20일이죠. 오롯이 이 사람 보니까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언제입니까? 2013년 11월 8일이죠. 그러면 전세권을 먼저 설정하고 나서 그 뒤에 전입신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롯이가 임의경매 신청하는 것은 뭡니까? 전세권 건드렸죠. 오늘 전세권 건드렸다는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전세권 건드렸다는 게 임의경매 신청했잖아요. 임의경매. 예? 임의경매 신청했다면 이게 소멸기준권 이게 맞다니까요. 그럼 이게 정확하게 2008마 212결정하고 똑 떨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지.
그럼 전세권 죽어. 너도 그러니까 2008만 212결정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권 설정한 날짜에 전입신고했는데 이 건 같은 경우 전세권 설정하고 나서 11월 8일 전세권 설정했는데 11월 20날 전입신고했으니까 12일 이후에나 전입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죽어. 2008만 212결정 이것에 우리 충실하게 해서 해석을 하면은 그럼 너도 죽어. 근데 이걸 임의경비 신청하니까 누가 7,500만 원 낙찰 받았잖아요. 전세권 얼마입니까? 9,500이잖아요. 그죠? 죽어. 다 죽었잖아요. 그럼 과연 이걸 만약에 편의상 A라는 사람 낙찰 받았을 적에 A는 이 사람한테 2천만 원을 더 줘야 되는, 내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도 보면 말이죠. 이게 이분이 아마, 인도명의 신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도명의 신청해가지고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청주, 요것도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화면이 조금 희미하게 나옵니다만은, 이 사건 번호는요, 2017 타인 30일 부동산 인도명령이에요. 이게 저기 아까 7,500만 원에 낙찰 받으신 분이고, 이분이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전세권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서, 밑으로 잠깐 내려볼게요. 주문 내용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주문 내용이 이 사건 신청을 어떻게 기각한다. 이 화면을 좀 확대를 해드릴까요?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엉뚱하게 눌러 뻔했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있네요. 예, 확대 제대로 안 되네.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 화면이 안 움직인단 말이죠. 잠깐만요. 제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움직이네요. 움직이고, 펜을 제가, 다시 화면은 뭔가 조금 이상하게 뜰 겁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또 보면요. 분명히, 아까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이 사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전세권 설정하였습니다. 한참 있다가 A가 전입신고하였습니다. 다세대 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그러나서 A가 뭘 하였다? 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어요. 임의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2008마 212 결정에 의하면 이것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죽어라, 이것도 죽어라, 다 죽습니다. 따라서 이걸 봐가지고 누가 B라는 사람이 7,50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A는 자기 전세 금액이 9,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기 현재 화면에 보이는 내용 중에 보면요.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말소가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나와 있네요. 보십시오. 보세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각 경매 신청했으면 배당 요구한 걸로 보는 거예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게 뭔 허튼 소리인지 모르겠어 봐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이니까 낙찰자잖아요. 낙찰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거지.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에 보게 되면요.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 중요한 걸 보십시오. 어떤 결정문을 이 법원에서는 인용을 했는지 정말로 답답해 봐요. 과연 이거 결정 내린, 물론 판사님 같은 경우는 판사님이잖아요. 사법시험 패스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이런 글을 썼는데, 일개 소시민이 말이지, 이거 가지고 뭐라고 시비 걸면은 제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대법원 2010마 900결정을 참조했답니다. 환장해버린다니까. 이게 대법원 2010마 900결정 같은 경우는요, 제3자가 강제경비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 식강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요, 제가 혼자서 막 울분을 토하는 것이 아니고 212 결정과 900 결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다 이게, 이 사건 같은 게 212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전부 다 900 결정을 해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된다 이런 식으로 막 판단 내려버린다면은
이건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은 212 결정이잖아요. 이거 폐기 처분을 시켜버려. 없애버리라니까. 이거 없애면 된다니까. 없애면 된다니까. 또 일부 모르겠습니다. 그분 인터넷상에서 보니까 이런 거를 올려놨더라고요. 212 결정이라서 마침 본인이 대단히 잘 아는 것처럼 했는데 참 그분이 참 신기해요. 뭐. 그 사건은 제가 엄청 잘 하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그런 사건인데 되게 잘한대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212 결정 자체는 이게 효력이 없다 이거죠. 왜? 그러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예. 이게 게재가 안 된대. 그 212 결정을 해서 이게 사건을 검색해보면 안 뜬대. 그래서 효력이 없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봐가지고. 이 대법원에 그런 뭡니까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데 그게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가 안 되면 이게 전부 다 효력이 없는 겁니까? 그런데 그럼 좋습니다. 효력이 없다 그러면요.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판결문 제공 신청, 결정문 제공 신청하는 게 있어요. 한 건당 1,000원입니다. 그거 신청하면 그게 효력이 없으면은 일반 개인들한테 국가기관에서 말 돈 받고 그런 걸 팔면 안 되지. 그죠? 그런데 제가 212 결정 관련된 결정문만 아마 지금까지 한 20통 이상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혹시나 이게 폐기 처분되는 거 가지고. 아직까지 폐기 처분 안 됐더라고요. 또 모르죠. 오늘 폐기 처분 됐을지도 모르지. 오늘은 제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저도 안타깝고 제 혼자서 이게 뭐 경매 절차 사건의 상황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뭐 잘못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백날 떠들어 봤자, 뭐 쉬운 예로 또 이런 것도 아니십니까? 경매 사건에서 보니까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임금 체불에 따른 또 압류가 되어 있다. 이거지. 그럼 그런 경우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이랬을 적에는 조세 채권과 임금 채권으로 인해 가지고 낙찰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안이면은 그런 경우는 매각 물건 명세상에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세금이다 그러면 당해서나 일반 조세나 체납된 세액이 얼마나 말이지. 일반 조세 같은 법정기일이 언제나 말이지. 예? 근로자 임금 체불에 해가지고 얼마 임금이 체불됐다 그러면 그 금액도 정확하게 매각 물건 명세상에 표시를 해줘야 된다. 표시 안 해주잖아요. 표시 안 해준 상태에서 뭣도 모르고 낙찰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야 조세 체납에 따른 압류가 뭐 엄청 많아가지고 말이지. 그 더더군다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음을 인해가지고 낙찰자가 예상하지도 못하는 어떤 금액을 손해를 본다면은 그건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됩니까? 예? 며칠 전에도 제 유튜브 보니까 뭐 채널에서 그런 영상물 제작하셨더라고요. 그런 게 우리한테 발생될 수도 있다니까요. 한두 푼이 아니고 몇 천만 원, 몇 억이 된다니까요. 그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제 그렇게 당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 이랬을 적에,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세 채권이나 임금 채권을 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낙찰자가 불체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손해를 입었다 했을 적에는, 그것은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된다! 라고 이게 정확하게 어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면은, 우리 또 마음 놓고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결정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내가 선두주자로서 깃발 들고 달리다가 나만 완전히 똥바가지 뒤집어 써버린다면 누가 저를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좀 이렇게 좀 이게 좀 개선해야 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저 혼자서 백날 떠들어봤자 이제 저도 이제 떠드는 것도 이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하면 제가 또 안 떠들려고 그럽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게 드릴 말씀 더 많은데 이게 전세권 관련해가지고 물건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천상 우리 2편으로 넘어가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마 이게 방송 들으시거나 아니면 또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있어가지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 제 채널 대문에 보니까 저기 휴대폰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화 주십시오. 전화 주시고, 또 하나 더 뭐냐면은 아니면 또 저희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요.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하는데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이런 땡전 한 푼도 안 되니까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질문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건지. 어떤 분은 저한테 전화 주시길래 네이버 카페 건강한 부자 클럽 회원 가입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아우, 짜증나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저랑 어떤 온라인상에서 어떤 소통을 하실 수 있는. 그래, 어쨌든 여러분 돈 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돈 버셔가지고,
입 싹 닦아도 저는 뭐 저한테 이야기 안 하면 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마 다음 회차죠. 11월 언제입니까? 4일이죠. 금요일 날에는 내일은 참 또 초급 경매 라이브 방송이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아마 담보 가등기 이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